오늘은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상적인 남성들은 성 호르몬 분비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기에 저하되게 되면 여러 가지 근력 저하나 빠른 노화나 대사질환의 합병증을 발생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성 호르몬 저하로 인한 남성 갱년기는 어떤 분들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90세까지도 갱년기를 겪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많이 알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된 환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많지 않을까. 1위는 강 교수님이 직접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씀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부끄러워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 이 발기부전 치료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흔히 이제 비아그라라고 알고 계시는 실데나필 계열의 목제약입니다. 저희가 이제 샘플로 가지고 나온 약제인데요. 비아그라와 유사하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보통 이게 파란색을 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시알리스 계열 복제약인데 물 없이 식어 먹는 추어불정인데요. 이런 제품도 있고 필름 제형으로 돼 있어서 이제 휴대가 간편하게 바닥에 넣고 녹여서 먹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제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형들이 다 맛도 다르고 복용법도 달라서 본인들이 선호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라 그래서 이제 벌써 나온 지 거의 20년이 넘은 약제들인데요. 최근에는 허가 만료가 되면서 복제약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고 나는 오리지널만 먹겠다라고 이제 외래에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용 때문에 카피화를 하겠다 하는데 그 효과에는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이든 복제약이든 성분이나 이런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실데나필이랑 타다라필.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제들이고요. 그 외에도 뭐 미로데나필, 유데나필 뭐 해서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구분하는 거는 비아그라 계열인 실데나필 빠른 효과가 나고 지속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약제들이 있고 시알리스 계열은 효과가 조금 늦게 발현되는 반면에 반감기가 길어서 약 36시간까지도 길게 유지되는 그런 치료제로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분류가 돼서 그분한테 맞는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데나필이랑 타다라필 용량이 조금 단위수가 다르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용량이 큰 걸 자꾸 선호를 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하세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비아그라 계열 실데나필 약물은 기본적으로 50ml, 100ml를 이제 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시알리스 계열인 타달라필 계열은 매일 먹는 요법인 저용량 5ml 요법부터 5ml, 10ml, 20ml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분들이 타달라필 계열 약물 20ml를 처방해드리면 나는 예전에 100mg짜리 비아그라를 먹었는데 왜 이번엔 적게 주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각 약제별로 용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처방을 드릴 때 몇 가지 약물들을 조금씩 한번 드셔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약물을 찾았고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도 짝퉁이라고 하는 약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기는 했어요. 제 메일함에도 굉장히 화려한 제목으로 비아그라, 시알리스 메일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디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예. 저한테도 가끔 비아CR 문자로도 광고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와요? 예. 네네. 예, 비뇨의학과 의사한테 이런 광고를 보내는 건 참 웃긴 것 같다 생각했는데요. 대부분 약제가 효과가 없는 약들은 아닙니다. 원래 약물 성분을 넣어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공장에서 제조가 되고 용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자 중에 어둠의 경로로 이런 약제를 사서 복용을 하셨는데 용량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발기지속증으로 오셔서 되게 고생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발기지속증이 잘못 오게 되면 공경에서 피를 빼주는 시술을 하게 되고 그게 심한 경우에는 평생 발기부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약제가 복용하는 거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이제 비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비만 약제도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약을 사서 드신다는 게 놀랍기는 합니다. 아직도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을 하려고 멈칫하면은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그거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은 예,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약제가 필요하면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다.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안 하시면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겠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발기력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처방을 받고 생생활 유지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약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복용하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던가 하는 주의점들이 있을까요? 비아그라가 처음 개발된 건 혈관계통 약물을 만들다가 개발된 거기 때문에 가슴 두근거림이 심하다든지 혈압 저하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고 다른 약제나 이제 다른 치료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남성 갱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새로 알게 된 것도 많고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성욕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알고 보면은 발기부전이 자꾸 되니까 위축이 되면서 나는 성욕이 없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하면은 성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이 나는 성욕 감퇴라서 갱년기 같습니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발기는 잘 되는데 성욕이 떨어진다.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갱년기겠죠. 두 가지를 혼동해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는 분이 갱년기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본인의 증상에 맞게 상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정보들을 계속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 자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이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와서 말씀하시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알차고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